방금 보신 강훈, 이 조주빈의 오른팔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구차장님. 네. 근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강훈이 주장하기를 네.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주빈의 그 현금책,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강훈인데 어떻게 보면 뭐 공범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어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조주빈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뭐 피해자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구속이라는 어떤 뭐 위협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저희 말씀도 드렸지만 이 언론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도 이해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나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뭐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광주라는 어떤 큰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지냈으면 사실은 어떤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기는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광주의 시장을 4년 동안 지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모래 청탁을 하면서 돈을 벌였다는 게 딱히 납득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상상들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보냈느니 뭐 손석희 전 JTB 사장은 왜 그러니 하는 건 사실 사건의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경찰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 우리가 야릇한 상상을 하지 말고 경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지켜보시죠. 네. 네, 저 교수님. 예. 조주빈이 이 강훈을 여러 가지 사건에서 어쨌든 자금책으로 삼은 걸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다 또 짐작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동업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믿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범죄 수익금이 나오면 돈을 관리하는 게 믿지 않으면 그걸 잘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범죄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가져오게 하거나 뭐 또 그걸 현금화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화폐로 받은 것을 이거를 이제 우리 현찰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시키고 또 예컨대 뭐 이런 박사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미성년자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뭐 갖고서 도망을 갔다 뭐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은 서로 간에 이제 신뢰라는 게 사실 없죠. 모든 게 이제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 둘씩 이 강훈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연령대 이 학생이죠. 네. 학생이 범죄의 주도자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잖아요. 유명 인사들이, 이런 어린 친구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놀아났다? 속임을 당했다? 뭐 이런 건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연령대가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뭐 현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이번 차에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 문제는 또 바로 요 질문 뒤에 바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차장님 보면은 지금 굉장히 조직적인 느낌이 든다 보이는데 이러면 범죄단체 조직죄 뭐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고 실제로 그 역할을 역할 분담해서 뭐 무슨 범죄에 연루가 됐는지가 이제 법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조주빈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강훈의 경우에는 실제 현금을 찾아와서 이 조주빈에게 이제 전달한 이 자금책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기소를 한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범죄단체로 이 기소를 해서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이 무기징역 이상까지 아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단체 구성 요건이 되는지를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학생인 강훈 이런 얘기들 짚어봤는데요. 강훈보다도 더 어린 중학생들도 사고를 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서 난 사고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SUV 차량을 들이받아서 난 사고인데요. 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저 잡아 하고 막 도망가고 뒤에 경찰 따라붙고 이렇게 하는군요. 네. 네, 지금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자,
충격적입니다. 네. 네네. 이 사고를 낸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만 14세가 안 돼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겁니까? 뭐 일단 그렇게 알려져는 있어요. 뭐 현행법 따랐다면 형사미성년자가 14세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형사처분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니라 소년원을 정도 가는 거고, 뭐 더 경한 처분이 내려면 이제 가정보호처분이나 임시이소 위탁 이런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가서 전과 생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벌이 아무래도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촉법소년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사미성년자를 연령을 낮추는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찬반 논란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미성년자 14세 너무 높다. 낮추는 게 맞다. 왜? 이거 언제 만든 거냐면 60년대 초인가 만들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60년대 초와 14세하고 지금 14세가 같습니까? 당시에 60년대 초의 14세란 기준은 당시에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던 나이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삼은 거예요. 2차 성징이 일어나면 그래도 일어나기 전에는 아이로 보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평균적인 나이들도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도 훨씬 낮고요. 낮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 14세라는 나이가 이제 50년이 지났는데 두 세대가 지났는데 이걸 계속 유지한다? 저는 이건 무리가 있다.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낮출 필요가 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누가 위헌 소송을 해서. 근데 합헌 나왔습니다. 합헌 나왔던 이유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헌지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야. 그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쯤은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왜? 지금 학생들이 걸리면 뭐 일부긴 하겠지만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 경찰 가서 아저씨 저 촉법인데요?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해봐야 어차피 감옥 안 가.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좀 보고 그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사고 현황을 한번 보면요. 아이고, 지금 몇 건이죠, 이게? 아이고, 네, 856. 정말 많습니다. 이 지난달에도 대전에서 촉법 소년을 포함한 이제 중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대학생을 쳐서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촉법 소년들이 이를 좀 이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면서 네. 이 사망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94만 5천 명입니다. 그만큼 이 10대의 그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이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그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볍다라는 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 그 소년의 연령을 대폭 낮춰서 그 연령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성인에 준해서 아주 중대한 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이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끔찍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